그래서 동맥은 거꾸로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가고 인맥은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이것이 임동맥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인체 기순환의 기본입니다. 이게 제대로 돌아가면은 창기운은 머리는 서늘하고 창기운이 올라오니까 따뜻한 기운이 배로 내리게 되면 배가 따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체는 따뜻하고 상체는 서늘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 기운 배치의 기본 구도입니다.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창기운이 밑에 내려가고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은 소위 무엽소설에 나오는 주화인마 완전히 거꾸로 돼가지고 인체 기능이 거의 완전히 개판이 돼버립니다. 병이 생기고 머리도 안 돌아가고 생각이 완전히 미친놈처럼 되는 것이 주화인마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그 이치를 지금 써놓은 건데 감수역류 물이 등뼈를 통해서 역류해가지고 꼬리뼈에서 등뼈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가지고 머리 꼭대기를 거쳐서 앞으로 이마 쪽으로 내려오죠. 이마 쪽으로 내려오면 거기에 동맥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에 노인네가 하나, 수염난 노인네가 하나 앉아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인맥이 시작되잖아요. 인맥. 인맥과 동맥 사이가 떠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가 입인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인맥과 동맥의 기운이 연결이 안 됩니다. 인맥은 요 인중에서 끝나고 윗입술, 동맥은, 인맥은 아래 입술, 아래 입술 밑에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시켜 주려면 반드시 혀가 입천장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단절이 되어가지고 기운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을 혀 벌리고 있는 사람이 바보인 이유는 기운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기운이 연결이 안 되니까 바보가 되어가지고 입을 혀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 설명하는데도 한 3시간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체의 기운이 동맥을 타고 올라가서 인맥을 타고 내려오는데, 동맥이 이렇게 잘 돌면은 머리 앞이마 쪽에 이 노자 같은 노인네가 앉아서 돌을 닦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동맥이 통해서 잘 돈다는 뜻이고, 인맥이 시작되는 지점에 스님이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하늘을 받들어서 있는데 이게 백안 호성 수탁천이라 푸른 눈의 그 호성이면 저쪽에 천축 쪽의 스님이 손으로 하늘을 받들고 있다 이 뜻인데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노자로 가서 불교 쪽으로 되돌아옵니다. 불교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도교의 수련법과 불교의 수련법이 합치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성명상수를 상징하는 거죠. 불교는 성품을 닦는 종교고 본래, 도교는 명을 본래 닦는 종교입니다. 두 개가 합쳐진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쭉 이제 밑에 동자가 북두칠성을 하나 지고 있고 또 물레를 짜가지고 배를 짜는 직녀가 보이고 또 그 아래 보면 썰어질 소를 가는 남자가 보이고 그런 쪽에 보면은 음양 태극 무늬가 4개가 연결돼 가지고 정단전이라고 써져 있죠. 거기에 이제 단전 자리에 이렇게 음양의 기운이 이렇게 결합돼 가지고 이게 이제 기운이 축적된다는 그런 뜻인데, 그리고 맨 밑에 가면 감수역류 위에 보면 동자 둘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래쪽에 이제 물기운을 이렇게 돌려서 척추를 향해서 밀어 올려서 머리를 통해서 또 앞으로 내려오면서 따뜻한 기운을 아랫배로 내려보내가지고 단전의 기운이 맺히게 한다. 몸의 원리를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한문으로 써놓은 게 이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일일이 풀이하려면 한 적이 없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또 뭘 닮았습니까? 이 그림이. 네? 우리나라 지도를 닮았죠. 이게 정말로 놀라운 겁니다. 이게 바로 백두대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인체의 내경을 우리 국토의 모양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 중국 사람이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가운데 이렇게 동자가 하나 있고 북두칠성을 잡고 있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뺑 돌아가는데 글자가 뭐라고 써져 있죠? 전자입니까? 자전입니까? 회자의 밭이다. 네. 회자라는 것은 이렇게 뱅뱅 돌아서 구심점을 향해서 수렴해 가는 흐름.
뱅뱅 돌아서 우주의 기운이 수축을 하면서 하나의 구심점으로 모여드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중심터다 여기가. 그런데 우주의 기운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면서 수축을 응축을 하는 것은 그 옆에 동자가 서서 북두칠성의 기운을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가지고 그 탑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백두대간의 어느 지점에서 연결된 기운의 터에 우주의 기운이 응축되면서, 그러니까 북두칠성의 기운이 내려꽂히는 땅이 한반도입니다. 북두칠성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이 지구의 기운을 응축시키는 한 지점이 있노라. 그 터를 이 도면이 그려놓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거기가 어딘지는 안 가르쳐 드립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회자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지구는 아까 빅뱅을 해가지고 한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명이 생기면서 생명하면서 폭발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점점 팽창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팽창이 거기에 달하면은 반대 운동이 일어나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이 거기에 달하면 다시 폭발을 일으키면서 팽창합니다. 그러니까 빅뱅의 이런 출발 콩알 만한 데서 폭발이 일어나서 대우주가 형성됐다 하는 것은 수축이 거기에 달했을 때부터를 얘기한 거고, 그 전에는 또 그렇게 수축되는 과정이 있었겠죠. 현재의 상태는 이 팽창의 단계를 지나서 수축의 단계로 들어가노라. 이것이 이 팽창의 단계가 소위 말하는 선천시대고 수축의 단계가 소위 말하는 후천시대입니다. 후천시대의 이 수축되는 우주의 기운을 끌어당겨서 하늘의 북두칠성의 기운을 봐서 끌어당겨서 중심이 되는 터가 백두대간의 기운줄과 연결되는 어느 한 지점이 있다, 한반도에. 그래서 그것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것이 자전 오른쪽에 보면 뭐라고 쓰셨습니까? 말고 글자 두 개 있죠. 간토. 간방이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간방이 한반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주역에서 동북 간방은 한반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게 중국에서 2000 수백 년 전에 만든 건데, 동북 간방의 한반도에 저 후천의로 들어가는 시기에 하늘의 북두칠성 기운을 끌어당겨서 세계의 중심이 되게 하는 그런 터가 하나 있다. 이걸 이미 다 내다보고 이렇게, 그리고 이 한반도의 모습이 이렇게 인체의 모양하고 똑같다는 것. 백두대간의 기운이 살아야 되고, 그래야 인맥이 통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인맥이. 그 출발점이 저 꼬리뼈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감수역류라고 써준 그 지점이 어디예요? 그게 부산이지, 부산. 거기서부터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척추로부터 백두대간을 타고 여기 아마 금강산 정도까지 그려져 있어요. 북한은 이쪽에 북한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 타고 내려와서 후천시대가 열린다. 그런 의미를 여기 2600년 전에 이렇게 중국 사람이 그려놓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말을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참 신비스럽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전통의 문화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또 비장되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말한 우리 조상들이 뒷짐지고 걸어 다녔다 하는 것이 맨 밑에 그 동자 둘이서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거기에 써진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음양 현답거 음과 양의 현묘함을 발로 밟아서 돌리는 차다, 수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옆에 이걸 뭐 복자를 읽어야 될지 부자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복복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 연년 보보주 밟고 또 밟아서 한 바퀴 두 바퀴 계속 돌리다 보면 기관 등전 수동류 기관이 돌고 돌아서 물이 동쪽으로 흘러간다. 만장심담 응견저 만길 깊은 연못도 응당 그 바닥을 드러낼지니 감천용기 남산도 감로소의 물이 치솟아 올라서 남산의 머리 꼭대기까지 가노라. 이게 이 그 수기를 신장과 콩팥과 방광에 있는 그 몸의 하복부에 있는 수기를 작동시켜서 이 척추를 통해서 남산도까지 머리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는 그 작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올라가야 됩니다. 꼬리뼈 쪽에 있는 이 찬 기운을 척추로 끌어올려서 머리까지, 머리를 식히면 머리가 서늘하고 머리는 서늘해야 제 기운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도 항상 머리는 내놓고 두 한쪽은 머리를 차게 하고 발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전혀 안 됩니다. 동맥, 인맥이 제대로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노력이 필요한데요. 첫째는 아까 말한 절수련을 해가지고 숨이 아랫배로 쉬어지도록 먼저 해야 됩니다. 그 힘이 이제 형성되면 그 다음에 수기를 동맥으로 끌어올리는 수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이 했던 이 수련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주먹을 살짝 짚고 왼손으로 이렇게 감싸지고 여기다 허리 엉치뼈에 딱 걸쳐지는 데 있죠. 여기를 또 이렇게 대면은 저절로 이렇게 자세가 등뼈가 바로 서면서 가슴이 펴집니다. 이렇게 걷는데 그냥 걷지 말고 물레방아를 저렇게 밟듯이 물레방아를 밟아가지고 그 힘으로 물을 위로 밀어 올리는 힘이 생길 정도로 腾놓듯이 걸을 때 이렇게 의도적으로 腾놓듯이 이렇게 걷는 거예요. 腾하면 위에 인맥을 통해서 따뜻한 기운이 밑으로 툭 떨어진다. 腾. 이것이 이 수련법입니다. 하루에 저녁 먹고 동네를 한 바퀴 한 30분 동안 이렇게 하면서 도십시오. 산책 삼아서. 그리고 평소에 길 갈 때도 우리 꾸부정하게 해가지고 내가 꾸부정한 대표적인 사람인데 남 보고 얘기하기를 그랬습니다. 나는 자라면서 시골에서 호롱불 밑에 공부를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수고리 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부러졌어요. 이걸 걸을 때 의도적으로 가능하면 이렇게 뒷짐을 지고 이렇게 걸으시라. 이것이 정한 수련법이에요. 그래서 이 글을 보니까 그것을 지금 써놓은 거라 알려드리는 겁니다. 회자의 밭, 회자전, 그 위치가 어딘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1,000원씩 받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생명은 어쨌든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1%도 모릅니다. 1%도. 학교라는 게 사회라는 게 정말로 바른 이치를 한 개도 안 가르치기 때문에 완전히 생명에 역행하는 것밖에 안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전부 짐승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한국은 많이 배울수록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짐승이 되는 나라라서 어쩌겠어요. 아는 사람들이라도 배워서 바른 길로 가서 바른 생명을 누려야지. 도리 없잖아요. 뭐 전체 제도를 뜯어 고쳐보려니까 뭐 때려 죽이려고 드니까.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